자, 오늘은 어디 할 차례예요? 165페이지인가요? 맞아요. 자, 지난주에 우리가 했던 게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이 등기부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예요? 자, 등기의 분류입니다. 등기의 분류는 몇 개로 우리가 구분이 됐죠? 6개, 그렇죠? 이 등기부하고 등기의 분류가 안 되면요, 들리는 게 뭐밖에 없어요? 이것밖에 없어요. 등기. 저 전부 뭐예요? 가등기, 기입등기, 변경등기, 등기죠. 그럼 여기 봐봐요. 여기에다 이제 등기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기입등기가 뭐예요? 새롭다. 그렇죠. 보전, 설정, 이전. 이렇게 우리가 연결이 되고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배운 게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 고비가 뭐예요? 자, 주등기와 부기등기가 첫 번째 고비예요. 주등기, 부기등기. 우리 유형이 있었죠. 그거 정확하게 우리가 암기해놔야 되고요. 자, 두 번째 고비가 뭘까요? 가등기죠. 가등기. 자, 부기등기하고 가등기는 매년 출제가 돼요. 우리가 이제 부기등기 벌써 우리 12문제 중에 2.5 벌써 5점이 확보가 된 거거든. 최소한 확보가 된 겁니다. 그러면 가등기하고 세트가 뭐예요? 가등기하고 세트. 본등기죠. 그러니까 세트를 구비해놔야 돼. 맨날. 뭐 주등기, 부기등기는 뭐에 따른 분류예요? 방법과 형식에 따른 분류. 그러면 가등기하고 세트는 종국등기, 즉 본등기하고 예비등기하고 세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등기부, 이번 달 코스의 등기부하고 등기 분류는 완전히 자기 걸로 만들고 들어가셔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 오늘은 거기 165페이지, 거기 할 차례인가요? 자, 165페이지 뭐가 나오죠? 등기사항이 나옵니다. 자, 등기사항과 관련돼서 우측에 봐봐요. 팁이 하나가 있어요. 자, 165페이지 방주. 이걸 반드시 암기해놓고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요런 게 있어요. 자, 실체법상 등기사항이 뭐예요? 이거부터 따지고 들어가야 돼. 실체법상 등기사항. 이거 뭘까요? 이거는 뭐야? 암기를 안 해서는 절대 안 돼요. 이렇게. 뭐라고 써놨죠?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으로 로자를 빼니까 뭐예요? 자, 여기 필요하고 로자를 빼니까 등기를 요하는 사항. 여기에 바로 실체법상 등기사항이에요. 그러면 실체법상 등기사항은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으로서 두 가지 사유가 있어요. 몇 조죠? 민법 186조. 또 하나 이야기하면 자, 점유취득시효라는 게 있어요. 자, 점유취득시효는 요거죠. 취득하려면 뭐하라? 등기하라. 그러면 점유취득시효는 반드시 등기를 요하는 사항이죠. 자, 점유취득시효는 점유 몇 년이에요? 20년. 자주 평온 공인하게 하면 즉시 소유권을 취득한다. 어때요? X. 즉시가 아니라 뭐예요? 등기해야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러면 점유취득시효는 반드시 등기를 요하는 사항이에요. 그럼 하나 공부가 된 사람은 점유취득시효는 187조 유일한 무슨 조항이다? 조항. 여기까지 암기가 돼야 돼요. 세상 공짜가 없어요. 자꾸 뭐 공짜 바라지 말고 좀 제발 좀 요 기초 체력을 단단히 하셔야 돼. 그럼 봐봐요. 실체법상 등기사항 이렇게 나오면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 186조 무슨 취득시효? 점유취득시효. 요걸 하나 숙지해둬야 되고요. 자, 그럼 이제 절차법상 등기사항이 뭐냐? 절차법상이 등기할 사항은 뭘까요? 요거는 등기를 뭐예요? 할 수 있는 사항. 할 수 있는 사항. 등기를 할 수 있는 사항은 대표적으로 이제 이걸 등기 능력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예를 하나 들어서 우리 전주에 배웠던 임차권이 있어요. 자, 임차권은 채권이에요, 물권이에요?
채권이죠. 채권은 어때요? 그 자체로 성립하죠. 임차권은 뭐예요? 그러면 등기하면 제3자의 무슨 얘기 생겨요? 대항력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임차권은 등기할 수 있는 사항에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등기를 할 수 있는 사항. 그러면 요거는 대표적으로 우리 등기법에서 이제 등기 능력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임차권은 등기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두 개는 우리가 뭐 공짜가 없어요. 사실 뭐 애울 때까지 우리가 요 두 개를 애울 때까지 그냥 가면 안 돼요. 실체법상 등기사항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 몇 조? 민법 186조와 점유 취득시. 절차법상 등기사항은 등기를 할 수 있는 사항, 즉 무슨 능력이죠? 등기 능력.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자, 법정지상권이라는 게 있어요. 법정지상권은 요 뭐죠? 요게 법률 규정이죠. 그럼 법률 규정이 발생하는 거죠. 법정지상권은 뭐면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다. 어때요? X. 등기를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법정지상권 민법 몇 조죠? 187조 사유가 되거든. 단 처분하려면 뭐하라? 등기하라. 요런 논리가 성립이 돼요. 그럼 저희가 지금 요 빨간 거를 우리 이 노란 걸 쓴 것은 자기가 본인이 암기를 해야 돼요. 여기 봐봐요. 절차법상 등기사항 뭐예요?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 민법 186조 플러스 점유 취득시효. 그러면 절차법상 등기사항은 뭐예요? 등기를 할 수 있는 사항 등기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임차권은 그러면 실체법상 등기할 사항이다. 어때? X. 임차권은 절차법상 등기할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해와야 돼. 그러면 이거 암기가 안 되면 뭐예요? 맨날 이것밖에 안 들려요. 뭐예요? 징징밖에 안 들려요. 왜 징징해요? 모르겠다고 징징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요 실체법상 등기사항은 그냥 숙지하면 되는 거예요.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 민법 몇 조? 186조와 점유 취득시효. 그러면 자기가 요건 징징거리지 말고 기초 체력을 우리가 해서 기본기를 발휘하면 되죠. 그러면 19회 때 한번 봐봐요. 다음 중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을 골라라. 점유 취득시효. 그게 민법 19회 때 기출문제가 돼요. 점유 취득시효는 반드시 등기를 요하는 사항이에요. 몇 년? 20년. 자주 평원 공연까지죠. 그럼 즉시 취득한다. 어때? X가 돼. 그래서 즉시 취득이 아니라 취득하려면 말아. 등기하라. 이런 논리가 성립돼요. 한번 봐봐요. 그러면 실체법상 등기사항 여기 뭐라고 적어놨어요?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 몇 조? 186조와 점유 취득시효. 절차법상 등기사항은 등기를 할 수 있는 사항. 그럼 결론적으로 얘를 하나 머릿속에 딱 잡아놓고 임차권 대표적인 거죠. 그럼 절차법상 등기사항은 무슨 능력이다? 등기 능력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자, 뭐라고 써놨어요? 주유소 캐노피. 주유소 캐노피는 등기가 돼야 안 돼? 안 되죠. 주유소 캐노피는 등기 능력이 없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 거야. 자, 유리 저장 등기는 등기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등기할 수 있다. 일정한 요건이 뭔데? 첫 번째, 정착성, 애기 분단성, 용도성.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뭘 이해를 하고 뭘 암기를 해야 되는지 지금 이게 처음 하신 분들은 구분이 안 된다고. 그걸 수업을 들어서 우리가 암기할 사항과 이해할 사항을 정확하게 우리가 나눠둘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밑에다 이제 거기 우측 방주에 165페이지 밑에 여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뭐예요? 이렇게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봐요. 이게 이제 실이고 여기에 절이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실체법상 등기사항과 절차법상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포함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실체법상 등기사항은 어디에 포함되어 있죠? 절차법상. 그러면 실체법상 등기사항과 절차법상 등기사항은 반드시 일치한다. 어때? X. 대체로 일치하는 거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가 더 넓죠? 절차법상 등기사항이 넓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임차권을 예를 들어볼까요? 임차권은 실체법상 등기사항이다. 어때? X. 임차권은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이지 실체법상 등기사항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186조는 여기 있네요. 그럼 186조 사유는 실체법상 등기사항이면서 동시에 뭐예요?
절차법상 등기사항이 되죠. 어디에 포함되기 때문에 절차법상 등기사항 안에 실체법상의 등기사항이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말귀를 우리가 알아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었으면 집에 가서 뭐예요? 자,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어요? 도돌이표가 되어서 계속 반복하면 돼요. 실체법상 등기사항은 뭐예요?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 그럼 뭐였죠? 186조와 점유 취득시효. 또 계속 가서 외우는 거야. 외워질 때까지. 그러면 절차법상 등기사항은 등기를 할 수 있는 사항. 뭐라고 그랬죠? 등기 능력. 다시 한번 우리가 잡아 두셔야 되고요. 그럼 이렇게 이제 지워봤어요. 공통점은 뭐예요? 등기할 사항이죠. 그럼 대표적인 게 뭐가 있다? 물건이 있네. 그래서 그 밑에 봐봐요. 등기사항인 물건. 줄서 한번 쳐놔봐요. 물건. 큰 제목이 있죠. 물건. 물건 그러면 뭐가 있어요? 부동산이 있죠. 부동산 그럼 뭐가 있어요? 토지와 건물. 토지 그러면 지난주에 배웠듯이 토지 그러면 필지. 하천법상의 하천도 등기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 단 영위권은 설정할 수 없죠. 방조제는 등기 능력이 있어 없어요? 있어. 토지와 건물이야. 토지. 이렇게 자꾸 자기가 조건 판사로 우리가 나가줘야 돼요. 그런데 최소한 그거는 우리가 숙지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1번에 보니까 이제 토지라는 게 나와 있죠. 자,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2번을 가봐요. 그러면 사건의 객체가 되지 않는 공유수매라의 토지는 등기 능력이 있어 없어요? 있죠. 인정돼야 안 돼? 안 되죠. 공유수매라가 뭘까요? 바로 바다거든. 그렇지만 사건의 목적이 되는 토지에 공용 제한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등기 대상이 되는 도로법상의 부지나 그 다음에 하천법상의 하천은 등기는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게 이제 처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뒤쪽으로 한번 넘겨보시죠. 자, 뒷장을 넘겨보니까 하천법의 개정에 따른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꼭 체크해 둘 거 몇 번이에요? 4번이 돼. 4번. 자, 박스 안에 등기할 수 없는 경우 읽어봐요. 꼭 우리가 잡아둘 거. 지상, 지역, 전세, 임차권 4개가 있죠. 그러니까 거기 166페이지 거기에 하천법상 개정에 따른 거기서 거기 큰 박스 안에 4번이 있어요. 그래서 등기할 수 없는 경우 뭐가 있어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용의권은 대표적으로 하천에 설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 그럼 저희가 요건 반문해서 그럼 법무사 문제에서 이렇게 한번 박스 문제로 한번 출제가 됐어요. 봐봐요. 다음 중 나오는 것 중에서 하천에 설정할 수 없는 권리로 바르게 묶인 거. 무슨 건? 영이권. 그러면 또 하나는 우리 중개사에서 또 시험에 지문으로 출제된 거 한번 들어볼래요? 자, 하천법상 하천도 등기 능력이 있으나 소유권과 저당권은 설정할 수 없다. 어때? X. 그래서 지용이권만 안 된다니까. 용이권만. 어떤 사람은 그걸 활용을 못해 먹는 사람이 있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물건 그러면 토지에 대해서 우리가 포인트를 하나 잡아놓고 그러면 건물 이렇게 나오네. 그러면 토지하고 건물 몇 하나 돼 있죠? 이 하나. 그러면 거기 166페이지 2번에 보니까 건물 옆에 뭐라고 딱 적혀 있어요? 166페이지 2번의 건물. 그럼 지난다 166페이지입니다. 자, 건물과 관련돼서는 3가지 요건을 갖추라고 그랬죠. 뭐예요? 그럼 저희가 요걸 암기를 해놔야죠. 정착성. 두 번째, 애기 분단성. 그 다음에 뭐예요? 용도성. 자, 그러면 저희가 글씨가 이제 살아서 움직인다고. 그러면 애기 분단성은 대표적으로 뭐예요? 지붕과 주벽이라는 거예요. 주벽. 그러면 주벽이 없더라도 A적으로 등기가 가능한 거. 무슨 축사? 개방형 축사. 우사의 돈사예요. 우사 200제곱미터를 초과한 경우 세상 공차가 없어요. 그러면 건물과 관련돼서 요 3가지 요건. 그러면 글씨가 이제 살아서 움직이겠죠. 1번으로 쏙 들어갑니다. 건물은 토지의 정착 동그라미 쳐놓고요. 지붕과 벽 줄 한번 쳐놓고 갖춘 토지의 정착물로서 일정한 용도. 그러면 거기에 3가지 키워드가 나오네. 건물로 등기되기 위해서는 3가지 요건. 읽어봐요. 정착성, 애기 분단성, 용도성, 지붕과 주벽 이렇게 이제 처리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와 관련돼서 건물과 관련돼서 그러면 건물은 일반 건물도 있고 무슨 건물도 있죠? 집합 건물도 있죠.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3번을 가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놓자고요. 동그라미 3번. 자, 동그라미 3번은 이제 그 옆에다 하나 딱 이렇게 손올려요. 자, 첫 번째 집합 건물이 되기 위해서는 객관적 요건을 갖춰야 돼. 객관적 요건. 여기 이제 칸을 좀 벌려놓고 두 번째 주관적 요건, 2가지 요건을 갖춰줘야 돼요. 요 요건 2가지를 갖춰 집합 건물로 등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3번 옆에다가 딱 옆에. 그러면 객관적 요건이 뭐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첫 번째 구조상 독립성을 갖춰야 된다.
구조상 독립성을 갖춰야 되고 두 번째 이용상 독립성을 갖춰야 된다. 그러면 객관적 요건은 요 두 가지 요건을 갖춰줘야 돼. 그러면 이 주관적 요건은 뭐예요? 집합 건물로 등기하려는 그 뭐예요? 소유자의 의사가 반영돼야 돼. 그게 바로 뭐예요? 자, 구분 의사가 있어야 돼. 이게 소유자의 의사가 반영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집합 건물로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된다. 자, 객관적 요건과 무슨 요건? 주관적 요건 이렇게 돼야 돼. 자, 객관적 요건으로는 구조상 독립성과 무슨상 독립성, 이용상 독립성, 주관적 요건은 구분 의사, 즉 소유자 의사가 반영이 돼야 돼. 자,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이렇게 이제 기초 체력을 단단히 해서 그럼 봐봐요. 어떤 사람은 이제 푸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못 푸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봐봐요. 객관적 요건 구조적으로 독립해야 되고 이용상 독립성을 갖춰야 되고 주관적 요건은 구분 의사, 즉 소유자 의사가 반영이 돼야 돼. 그러면 자, 5개 지문에 이렇게 섞어서 나왔다. 자, 읽어봐요. 구조상 독립성과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면 집합 건물로 등기하여야 한다. 어때? X. 무슨 요건까지 갖춰야 돼? 주관적 요건. 그게 이제 과거에 출제된 지문이고 몇 년 전에. 그러면 결론적으로 집합 건물이 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을 갖춰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한번 들어봅시다. 그러면 자, 이거는 뭐예요? 그러면 A라는 사람이 건축물을 하나 이렇게 5층짜리를 줬다고 생각해봐요. 자, 구조적으로 딱딱 떨어져 있네. 구조상 독립성을 갖췄네요. 자, 복도가 중간에 있어서 이렇게 이용상 독립성을 갖췄어요. 객관적 요건은 갖췄어요? 안 갖췄어요? 갖췄죠. 그럼 A가 요 5층 건물을 줄 때 무조건 집합 건물로 등기해야 되나요? 아니죠. 등기하지 않으면 뭘로 남아요? 이게 바로 다가구가 되는 거야. 다가구가 돼요. 집합 건물로 등기하면 뭐가 되죠? 다세대. 그러면 다가구는 집합 건물이다 아니다? 아니야. 다세대가 집합 건물이야. 다가구가 뭔지도 모르고 다세대가 뭔지를 모르면 안 돼요. 그러면 다가구라는 것은 주인이 하나고 주인이 하나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세대로 등기되면 뭐예요? 딱딱 독립된 건물로 부시는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다세대죠. 그럼 어디로 연결돼요? 주인법으로 연결되겠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다가구에 뭐예요? 임차인으로 들어갑니다. 뭐만 일치하면 돼요? 소재하고 지번만 일치하면 돼. 다세대는 뭐라는 거예요? 동호수까지 일체야 대항력을 취득한다는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다가구는 집합 건물이 아니죠. 다세대가 집합 건물이라는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집합 건물로 등기하고 안 하고는 누구 의사예요? 소유자 의사. 이게 반드시 반영이 돼야 된다는 걸 기억해 두시고 그러면 거기 3번에 가서 이제 봐봐요. 한 동의 건물을 수개로 구분한 부분의 건물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요건을 구비하고 있으면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서 그 부분을 독립한 한 개의 건물로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건물을 무슨 건물이다? 집합 건물, 즉 구분 건물이라고 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저희가 집합 건물의 요건을 그러면 이렇게 외워줘야 돼.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집합 건물의 요건은 이거 이렇게 구조상 독립성과 이용상 독립성, 주관적 요건은 구분 의사, 즉 소유자 의사가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거.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기본기를 이제 기초 체력을 확실히 외워놨으니까 이제 시험 문제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 구조상 독립성과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면 집합 건물로 등기하여야 한다. 어때? X 대비를 좀 해줘야 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집합 건물에는 그러면 읽어봐요. 독자적인 부분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무슨 부분이에요? 전유 부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무슨 부분이에요? 공용 부분이죠. 공용 부분은 다시 뭐래요? 자, 구조상 독립성과 규약상 공용 부분으로 나눠진다라는 거예요. 자, 구조상 공용 부분은 복도나 엘리베이터 등기 능력이 있어 없어? 없어. 규약상 공용 부분은 있죠. 어디예요? 노인정과 관리사무실. 리케네게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뭐만 둔다? 표제부만 둔다.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된다고. 그러면 이 표제부가 권리의 사실. 그러면 우리나라 부동산 등기법은 자, 사실의 등기를 독립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불인정하고 있다. 인정하고 있다. 그게 대표적인 뭐예요? 계약상 공용부분. 이렇게 자기가 안 되면 앞으로 시험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그러면 그 밑에 이제 한번 봐봐요. 자, 그러면 이런 건물 규약상 공용부분이 나와 있네요. 규약상 공용은 등기 대상이나 구분 건물의 구조상 공용부는 등기 대상이 아니다. 그러면 규약상 공용부는 뭐만 더? 표제부라는 것은 즉 뭐예요? 사실의 등기죠. 사실의 등기. 그러면 그 밑에다가 이제 하나 딱 바로 밑에다 써놓을 거는
자, 계약상 공용 부분의 뜻의 등기. 여기 이제 시험에 자주 출제되죠. 밑에다 딱 써놔서 맨 밑에다 계약상 공용 부분. 자, 계약상 공용 부분의 뜻은 원래 뜻이 들어가면 99.8%는 직권이야. 그러나 그럼 뭐라고 그랬죠? 예적 측면이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규약을 줄 잡아봐요. 계약상 공용 부분. 뭐만 더죠? 표제부. 표제부는 권리의 사실. 그러면 규약은 누가 정해? 동주민이 정하거든. 동대표가 우리 이렇게 규약을 정했으니까 등기해 주세요. 그래서 써요. 무슨 신청이다. 단독 신청. 그래서 단독 신청이라는 의미가 아주 자주 출제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계약상 공용 부분은 공동 신청이 아니라 단독 신청이고, 자, 직권 등기가 아니라는 걸 조심해 놓으셔야 돼요. 자, 그럼 봐봐요. 자, 그러면 자기가 자꾸 뭡니까? 요거 한번 봅시다. 여기까지 이제 배웠는데, 자기가 그러면, 자, 집에 가서 이제 완성도를 높이라고. 여기 봐봐요. 아마 여기에서 이제 두세 사람은 알 거예요. 야리끼리가 뭐예요? 야리끼리 몰라요? 국어사전 찾아보면 야리끼리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늘 할당량을 완성하는 거. 이게 노가다에서 쓰는 거예요. 우리 자부일에서. 오늘 완성이라는 뜻이야. 그러면 우리가 야리끼리라는 것은 완성이야. 완성. 그러면 완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오늘 집에 가셔서 지금까지 배운 걸 자기가 스스로 외워서 완성을 시켜놔야 되는 거야. 야리끼리 뭐라고요? 완성한다는 거야. 오늘 할당량 1이 완성됐다.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 야리끼리 그래요. 야리끼리. 그러면 일본 말로는 뭐라 할까요? 야리끼류라고 그래. 야리끼류. 이건 완성도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야리끼류 하면 이건 일본 말이고, 우리 공사장에서 쓰이는 게 야리끼리. 오늘 일 할당량이 요만큼 있으니까 뭐예요? 요만큼. 자, 우리가 그러면 완성을 시켜놔야 돼. 그러면 여기까지 한번 봐봐요. 아까 뭐예요? 머릿속에 실체법상 등기상 뭐라고 그랬어요?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 186조 점유 취득시효. 실체법상 등기사항은 뭐라고 써요? 아까 이야기했죠. 절차법상 등기사항은 등기를 할 수 있는 사항. 그럼 대표적으로 무슨 능력? 등기 능력 이렇게 이야기했죠. 임차권은 그러면 등기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러면 등기 임차권은 그러면 실체법상 등기사항이 절차법상 등기사항이 절차법상 등기사항. 등기할 사항이 물건이 탄생되네. 물건은 뭐가 있어? 토지와 건물. 그러면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이 몇 하나 돼 있다. 이하나. 일반 건물은 뭐예요? 정착성, 애기 분단성, 영도성. 애기 분단성은 지붕과 주벽이 없더라도 예적으로 등기가 되는 거. 개방형 축사. 그러면 일반 건물만 있나요? 집합 건물로 있지. 그러면 집합 건물의 객관적 요건, 구조상 독립성과 이용상 독립성. 주관적 요건은 뭐예요? 구분 의사, 즉 소유자 의사를 갖춰야 되겠죠. 그러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면 집합 건물로 등기하여야 한다. 어때? X. 하고 안 하고 누구 마음? 소유자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공용 부분에 대해서 구조상 공용 부분과 계약상 공용 부분이 있는데, 구조상 공용 부분은 등기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계약상 공용 부분은 등기 능력이 있다. 뭐만 둔다? 표제부만 둔다. 계약상 공용 부분의 뜻의 등기는 직권이야 단독이야? 단독. 이걸 자기가 완성도를 높여놔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항상 뭐예요? 우리 형님들은 뭐라고 그래? 까먹는데. 아니에요. 까먹는 게 아니라 어차피 까먹는 것은 인지상정인 겁니다. 까먹고 가고, 까먹고 애우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카프카의 일기에서 모든 인생은 뭐라고 그랬어요? 오고 가고 또 온다라는 거야. 어차피 까먹더라도 다시 외우면 돼. 그러면 또 다시 외우면 또 까먹더라도 몇 번이 반복돼야 돼? 25번. 그러니까 자기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그러면 열의끼리 그랬으니까 오늘 목표 달성하라고 가서 요거 정도라도 그날 배운 거 그날 복습 이게 가장 좋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자 나름대로 그렇게 집에 가셔서 자꾸 애우고 쓰고 하다 보면 된다라는 겁니다. 안 하니까 그래요. 안 하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저기 여관방에다가 뭐에다 가둬놓고 요거 딱 할당량을 줘요. 그러면 애울 때까지 안 보내고 계속 안 애우면 감금을 시켜놓는 겁니다. 애울까요? 안 애울까요? 애우겠죠. 그러면 안 애운다라는 것은 합격하고 싶은 절실함이 없다라는 거야. 본론은 그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학원을 놀러 다닌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포인트를 잡으면 포인트를 잡았으면 자기가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선생님 시간은 만드는 거예요. 쉬는 시간 몇 분이에요? 10분이야. 10분. 내가 10분은 쉬어야 된다 생각은 또 좋지만은 자기가 또 와서 2분 안에 와서 요것도 애고주면 그날 복습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서 복습해야지. 이것도 좋지는 않지만 쉬는 시간 끝나고 2분 동안 복습한 거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른쪽 가봐요 이제. 자, 267페이지. 167페이지. 등기할 사항이 물건과 등기 사항이 아닌 물건. 우리 지난달 코스는 등기 사항인 물건을 봤으니까 오늘은 등기 사항인 아닌 물건을 우리가 보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제 생각하면서 공유수면 바다는 등기 능력이 없죠. 공유수면 하의 토지, 터널, 교량, 토굴은 등기가 안 되죠. 자, 이번에 가설 건축물은 등기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고로 정착성이 없으므로 갖다 이제 기본기를 발휘하는 거예요. 견본주택, 비닐하우스, 주유소, 캐노피. 주유소, 캐노피는 뭐가 없어요? 주벽이 없죠. 캐노피가 지붕이니까. 거기에 등급. 경량철골조 혹은 조립이라는 것은 정착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농장 개량 시설의 공작물, 그러면 정착성이 없네요. 공작물 시설로 등재된 해상, 관광용 호텔 선박, 관광용 수상 호텔의 선박, 회의 조성, 건물의 용도에 맞지 않네. 고로 등기 능력이 없다. 방조제의 부대 동그라미, 정착성이 있어 없어요? 없죠. 지붕이 없는 공작물, 5개 풀장, 지붕이 없으니까 등기 안 되고요. 구분 건물의 구조상, 공용부분 등기 능력이 있어 없어? 없어. 복도나 엘리베이터, 지하상가의 통로 계단, 등기 능력이 없다. 그럼 결론적으로 등기 사항인 물건은 애울 필요가 없어요. 아까 그게 애워두면 그걸 가지고 충분히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면서 숙제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등기할 사항인 아닌 물건, 등기 사항인 물건. 다음 달에는 이제 종합해서 우리가 들어갈 거고 일단은 등기 사항인 아닌 물건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한번 맞춰봐야 되겠죠. 자, 이번에는 여기 한번 봐봐요. 자, 등기 사항인 물건을 봤으니까 이번에는 뭘 봐야죠? 권리를 봐야겠죠. 권리 그러면 봐봐요. 권리 그러면 그동안 열심히 한 사람은 권리 그러면 뭐예요? 법이 주는 힘 또는 이익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법이 주는 힘 또는 이익. 자, 여기에 대해서 힘이 뭘까요? 힘이 바로 이게 물건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물건. 그러면 이건 뭐예요? 채권이죠. 그러면 권리의 종류는 크게 뭐예요? 권리의 내용에 따라서 읽어봐요. 물건과 채권. 물건과 채권은 권리의 내용이지. 권리의 종류지. 권리의 내용이 아니라. 권리라는 것은 뭐예요? 결론적으로 법이 주는 힘 또는 이익. 물건은 몇 종류? 8종류. 그렇죠? 자, 채권과 관련돼서는 우리 임차권, 판매권이죠. 그럼 거기 밑에 가서 이제 등기사항인 물건, 거기 나와 있죠. 부동산 물건. 그래서 참고사항이 가니까 물건 나와 있네. 물건은 크게 뭐로 나눠지? 점유권과 본권, 본권과 점유권. 자, 점유권은 등기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유는? 사실상 지배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상 지배. 자, 점유권은 그럼 본권은 다시 소유권과 제한물권으로 나눠지네. 소유권은 등기 능력이 있어 없어요? 있어. 제한물권은 다시 영입물권과 담보물권. 영입물권은 지상권 등기 능력이 있고 지역권은 등기 능력이 있고 전세권 있고요. 담보물권은 저당권 등기 능력이 있고 유치권은 등기 능력이 없죠. 자, 질권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두 종류가 있어. 거기 동산질권과 권리질권이 있죠. 부동산은 없죠. 그러니까 민법에서 질권은 시험법에서 제외되고 그러면 대표적으로 거기에서 등기 능력이 없는 거 무슨 질권? 동산질권 이렇게 이제 자기가 숙제해 놔야 되고 자, 채권과 관련돼서 임차권, 판매권. 임차권과 판매권은 채권이에요, 물건이에요? 채권이죠. 얘네들은 그러면 등기함으로써 제3자의 계기는 힘, 무슨력, 대항력, 특징은 절차법상 등기사항이네. 그러면 등기를 할 수 있는 사항이죠. 등기를 하게 되면 계기는 힘, 무슨력, 대항력 이렇게 되는.
자, 등기상이 아닌 권리 1번 무슨 건이 있어요? 점유권, 2번은 유치권, 3번은 특수지역권, 4번은 분묘기지권, 5번은 구분 임차권, 6번은 주의 토지 통행권. 거기 7 써놔서 동산질권 하나 투자해서 그러면 등기가 안 되는 거 자주 출제되는 게 한 7개 정도 자기가 딱 머릿속에 부팅을 해놔야 돼요. 그래서 점유권, 유치권, 특수지역권, 분묘기지권, 구분 임차권, 재산권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주의 토지 통행권, 하나점은 동산질권, 등기 능력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7개 정도는 자기가 머릿속에 이제 잡아두시고, 자, 점유권은 왜 등기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사실상 지배. 유치권은 왜 등기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법정 담보 물건밖에 없어. 유치권은 약정 담보 물건이 없다라는 겁니다. 법정 담보 물건밖에 없어. 법정 담보 물건밖에. 자, 특수지역권. 오늘은 그러면 특수지역권, 이제 유치권은 지난달까지 우리가 설명했으니까 오늘은 이제 특수지역권을 우리가 설명을 해 봐야 되겠죠. 그 옆에 여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여기 한번 봐보죠. 자, 우리가 이제 길이 없어요. 길이 없으면 이제 뭘 우리가 하죠? 이게 맹지야, 맹지. 맹지에서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뭐 길 하나 내주세요. 이게 무슨 건? 지역권이 되는 거네, 지역권. 자, 지역권이 되는 거죠. 지역권 우리가 배웠으니까 읽어봐요. 여기 뭐예요? 이게 서비스예요. 서비스. 서비스가 뭔데? 이게 편익이야. 편익. 그럼 지역권과 관련돼서 두 종류가 있네요. 읽어봐요. 여역지와 성역지.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기에 딱 써놓고 이게 나머지는 이제 요걸 이제 생각하면서 이제 지역권을 해야죠. A 토지가 있고 B 토지가 있어. 몇 필지? 2필지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막혔어요. 이렇게 막혀서. 그러면 A는 뭐예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B는 명지죠.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길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그래서 요역지. 요거는 길 하나 내주세요. 성역지가 되는 거네.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요역지권자는 그러면 요라는 것은 뭐예요? 길이 필요한 땅이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실질적으로 길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그래서 받는 토지가 되네. 요 성자가 무슨 성자예요? 줄성자죠. 그러면 주는 토지네. 그러면 봐봐요. 편익을 받는 토지가 무슨지? 요역지. 편익을 주는 토지가 성역지.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요역지와 성역지에서 지권은 누구 거예요? 지토지. 자기 토지는 누구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토지도 모르고 타인 토지도 모르면서 민법의 지역권을 배우고 있다라는 거야. 그죠? 여라는 것은 요거는 뭐예요? 지거잖아, 지거. 그래서 이거는 자기 토지가 되는 거야. 자, 성역지는 뭐예요? 이거는 타인 토지가 되는 거야. 타인 토지. 그러면 여기 봐봐. 그럼 여기에서 지역권자는 누가 돼요? 지역권자는 요역지권자가 돼요? 성역지권자가 돼요? 자, 자신감이 없으니까 봐요. 자신감이 없죠. 그럼 여기 봐봐요. 누가 길을 줬어요? A가. 그러면 A가 B한테 뭐예요? 지역권을 설정해 줬잖아. 이 사람은 성역지권자면서 지역권 설정자. 이 사람은 요역지권자면서 지역권자가 되는 거야. 지금 지역권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지역권 설정자가 뭔지도 모르고 맨날 뭐야? 징징징징해요. 징징. 소리가 막 들려요. 들려.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라니까. 안 하는 거예요. 각서 하나 써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오늘 뭐야? 오늘 민법하고 공시법을 다 잡고 가자고. 오늘 문 걸어 잠그고 뭐야? 수업 딱 하고 외울 때까지 집에 안 보내면 돼. 문 걸어 잠가버려야 돼요. 그럼 배고파요? 그러면 사식점 넣어주고 그래서 사식점 던지고 이건 누구나 다 합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봐봐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봐봐요.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이제 봐봐요. 자, 그러면 요역지는 길을 받아서 줬어. 받았죠. 성역지는 줬죠. 길을 받는 토지는 전부가 받은 거야? 일부가 받은 거야? 그러면 성역지는 반드시 전부죠. 자, 성역지권자는 일부도 줄 수 있고 뭐다? 전부도 줄 수 있어. 그러면 성역지는 전부도 되고 뭐도 돼요? 일부도 돼. 전부 일부다. 그러면 봐봐요. 26회 때. 자, 이제 기본기가 된 기초체력이 된 사람 봐봐요. 지역권과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을 골라라. 틀린 것을 골라라. 성역지 범위는 반드시 전부이어야 된다. 어때? X. 지역권은 전부도 되고 일부도 돼. 여기까지는 공짜가 없어요. 공짜가 없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지역권이란 읽어봐요. 자, 지역권이란 그러면 읽어봐요. 타인 토지를 뭐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되는 권리가 무슨 것? 지역권이야. 자, 지역권은 그러면 이 토지는 누구 토지?
A 토지. 그러면 A가 점유해서 B가 점유하고 있어요. A가 점유하고 있죠. 배타적 점유를 안 해. B는 왔다 갔다 하는 권리밖에 없어. 그럼 지역권을 읽어봐요. 점유 X가 되는 거네. 점유 X, 그렇죠? 그러면 점유 X를 우리가 기초 체력을 했으니까 점유 X를 찾아라 본지 무슨 점유? 준점이라고 그랬잖아. 준점유. 점유하지 않는다. 무슨 점유? 준점유. 그러면 지역권은 뭐라는 거예요? 점유했어, 안 했어? 안 했어. 그러면 저기 등기법 초시간에 가니까 물권적 정권은 몇 종류? 세 종류. 반환, 제거, 애방. 반환은 뭐가 필수야? 점유가 필수. 그러면 지역권은 점유해서 안 했어? 안 했어. 그러면 지역권에 있어서 목적물 반환 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어때? X. 그게 작년 29회 때 2.5점짜리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 저는 그래요. 항상 뭐예요?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야간반은 이제 바쁘니까 뭐예요? 암기할 시간이 없고 주간반은 뭐예요? 어떻게든지 수단과 방법을 시간이 많이 나오니까 자기가 그러면 주간반을 안 한다는 것은 뭐예요? 또 사정이 있겠죠. 선생님 저는 주간반은 수업 듣고 야간은 또 일해야 돼요. 그러면 이런 반도 있고 야간반은 어때요? 낮에는 일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야간은 수업 들어야 돼. 다 핑계가 있다. 그러니까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봐봐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뭐예요? 요가 뭐예요? 주야 주. 여성이 뭐예요? 종이야. 주종의 관계야. 그러면 이게 소멸하면 이게 소멸해야 안 해요? 해요. 주가 소멸하면 성역지도 소멸하는 거야. 그걸 법률 용어로 뭐라 그래? 부정성이라 그래. 부정성. 이게 이전하면 이게 이전한다. 무슨 성? 수반성. 이게 전부 소멸해야 이게 소멸하죠. 무슨 성? 불가분성이 된다라는 거야. 그럼 그러면 지역권에 있어서 부정성은 준용되지 않는다. 어때? X. 그렇죠. 그러면 자기가 그러면 요걸 내공을 쌓는 거야. 요가 뭐라고요? 주. 성역지는 그러면 주종의 관계야. 그러면 봐봐요. 지역권 설정 등기에서 성역지 표시가 필요적 기록사항이다. OX, X. 주가 필요적 기록사항이지 종이 필요적 기록사항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길은 누가 줬어요? A가 줬죠. 그러면 기부했으니까 take로 Y죠. 그러면 등기는 어디에서 이루어져? 성역지. 그러면 여역지는 등기를 따로 하지 않더라도 등기안이 알아서 등기를 직권으로 해줘. 그래서 성역지는 뭐예요? 신청. 여역지는 직권이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요거 한번 읽어봐요. 요거 하나 빼봤어요. 요거 빼봤어요. 자, 거꾸로 읽어봐요. 지역권. 읽어봐요. 지역권. 다시 지역권은 읽어봐요. 무슨지? 여역지와 성역지. 머릿속에 딱딱. 그러면 여기 지자죠. 여기 지자죠. 그러면 여기에 토지네. 그러면 지역권의 대상은 토지네. 근데 이때 토지는 반드시 인접성이 요구된다. 어때? X. 뭐도 있다? 조망권도 있다라는 거야. 조망권은 그럼 봐야 안 봐요? 바라만 보죠. 그래서 그게 자기야 부자기야? 부자기. 그러면 요거는 왔다 갔다 하니까 자기죠. 그러면 지역권은 그게 뭐예요? 자기, 부자기 지역권이 있다라는 거네. 조망권은 일종의 지역권이거든. 그러면 결론적으로 봐봐요. 여역지, 성역지. 여기까지는 저 처음 들었어요. 처음 든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야. 다 처음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뭐 초보자들도 다 외워야 되는 거야.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외워놓고 이제 기초 체력을 강하느냐 안 하느냐 본인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외워야 돼. 이 기초 체력은. 이게 안 되면 이거는 뭐예요? 남이 해줄 수 없어요. 요거까지 해주면 여기까지는 본인이 외워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봐봐요. 자, 이제 빠져나가 보죠. 자, 지역권의 대상은 그러면 도역지와 성역지가 있네요. 그러면 여기 이제 봐봐요. 뭐가 있어요? 특수지역권. 이 특수가 뭐예요? 밑에다 써요. 왕따라는 거야. 왕따 지역권이라는 거야, 이게. 그러면 왜 왕따 지역권인지 그걸 이제 설명을 해야 되겠네요. 자, 그럼 봐봐요. 그럼 만약에 이렇게 시험이 나왔다. 자, 봐봐요. 자, 특수지역권은 성역지가 없다. OX 성역지가 없는지 여역지가 없는지 그러면 우리가 뭐 완전히 자기가 이해를 못하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봐보죠. 이렇게 이제 뭐예요? 여기 뭐예요? 산이에요. 산. 무슨 산이에요? 야산이야. 야산. 나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나무가 있어서 싹 잘라내버렸어요. 싹 잘라내서 싹 잘라내고 거기에다 풀밭을 만듭니다.
없다. 풀밭을 만들어요. 그러면 이제 뭐예요? 야산을 깎아서 이제 풀밭을 만들어서 마을 주민들이 자, 요걸 야산이에요. 야산이죠. 야산을 이제 깎아서 뭘 해요? 방목을 하려고 그래요. 마을목. 그러면 여기 봐봐요. 무슨 주민이에요? 마을 주민. 요거는 인이죠. 그러면 야산은 뭐예요? 토지가 되죠. 토지를 빌려서. 그럼 누구 토지를 빌려서? 남의 토지. 남의 토지가 뭐예요? 이게 타인 토지네. 타인 토지. 이 타인 토지가 그럼 뭐라고 아까 배웠죠? 성역지가 되네. 지금 마을 주민은 뭐예요? 요거는 뭐예요? 요역지죠. 요역지 대신 뭐가 없어? 사람을 대체하는 거야. 그러면 그러면 우리 특수지역권은 타인 토지. 성역지가 없어? 요역지가 없어? 요역지가 없죠. 그러면 성역지가 없다. 어때? X. 그렇죠. 성역지가 없는 거지. 성역지가 없는 게 아니야. 그러면 여기 봐봐요. 우리 지역권은 읽어봐요. 토지 대 토지를 대상으로 해. 근데 여기 특수지역권은 읽어봐요. 마을 주민 대 토지를 대상으로 해. 마을 주민 대. 그러면 마을 주민 그러면 사람이죠. 그래서 특수지역권을 뭐라고 그래? 일종의 인여권이라는 말을 써주게 되는 거야. 무슨 건? 인여권. 그러면 마을 주민이라는 것은 무슨 성을 나타내죠? 단체성을 나타내네. 단체성. 그럼 단체성이 뭐예요? 단체성 그러면 우리 민법에서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죠. 단체성. 그러면 단체성을 나타낸 재산 형태는 뭘까요? 총유가 되잖아. 총유. 그래서 총유. 그럼 지역권은 뭐예요? 지역권은 소유권이 아니야. 아니죠. 그러니까 앞에 뭐가 붙어? 준총유가 붙어. 그래서 특수지역권의 재산 형태는 무슨 형태다? 준총유가 되는 거야. 준총유가 돼. 자, 여기 봐봐요. 읽어봐요. 총유. 총유는 등기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 그래서 특수지역권은 등기 능력이 없다라고 이제 해석을 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특수지역권은 등기 능력이 있어? 없어? 없어. 이제 해석이 됐고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마을 주민은 간섭이 중요해? 법이 중요해? 간섭. 그럼 특수지역권 뭐부터 적용돼? 간섭이 우선 적용된다라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저도 이렇게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고 싶어요? 남들 딴 강사 99.9% 10명 중에 9사람처럼 이렇게 읽어봐요. 특수지역권 등기 능력이 없다. 해오세요. 그러고 싶어.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게 제가 뭐예요? 단점이라는 거야. 단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특수지역권은 등기 능력이 있어? 없어? 없어. 결론은 그거야. 그러면 그 가정들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럼 특수지역권은 왜? 사람 대 토지를 하니까 특수지역권 뭐예요? 왕따야, 왕따. 그래서 원래는 지역권은 뭐예요? 토지 대 토지를 대상으로 하지만 특수지역권은 뭐예요? 사람 대 토지를 대상으로 해. 그러면 이때는 사람 무슨 건이라고 그랬어요? 인여권이야. 그럼 마을 주민 무슨 성을 나타내? 단체성. 지역권은 소유권이 아니야. 아니야. 그러니까 준총유가 되는 거예요. 준총유. 소유권이라면 총유가 될 텐데 소유권 이해에 걸리는 앞에 준이 붙어. 전세권을 여러 사람이 소유하고 있으면 그게 공동 소유가 되는 거야. 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 야산은 무슨 토지? 타인 토지. 타인 토지가 뭔데? 성역지. 그럼 특수지역권은 뭐가 없어? 요역지가 없는 거지. 뭐야? 성역지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자기가 그러면 가서 자, 일단은 그러면 자기가 생각을 해. 이 가정을 싹 지워버려서. 그러면 특수지역권은 등기 능력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요 밑에 기본기. 자기가 왜 특수지역권은 등기가 안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결론은 나왔죠. 특수지역권은 등기 능력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결론 끝이고요. 그러면 특수지역권은 뭐가 없어요? 요역지가 없어. 그러면 지역권은 대표적으로 읽어봐요. 요역지와 성역지. 요역지는 받는 토지, 성역지는 주는 토지, 전부 일부죠. 요건 니꺼 타인 토지, 요거는 자기 토지. 그럼 요역지권자가 뭐가 돼? 지역권자가 되고 성역지권자가 지역권 설정자가 돼. 그럼 결론 지역권이란 타인 토지를 자기 토지에 편익에 이용되는 권리. 무슨 건? 지역권. 하나라도 정확하게 알고 가라는 겁니다. 알고. 그러면 이번 달에 특수지역권과 관련돼서 하나 설명을 할 거예요. 다음번에 분묘기지권 한번 또 설명해 들어가야 돼.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씩 기초공사를 해 가는 겁니다. 자, 뒷장을 한번 넘겨보죠. 자, 이번에 뭐가 있죠? 임차권, 환매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임차권과 환매권은 채권이 물건이 채권으로서 그 자체로 등기하지 않더라도 성립은 합니다. 그러면 임차권과 환매권 등기함으로써 뭐예요? 제3자에 무슨 역이 생겨? 대항력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임차권과 환매권 옆에다가 뭐예요? 옆에다가 한번 바로 옆에다 써봐요. 주의하라고 써봐요.
이제 지난달까지는 거기까지 했으니까 주의. 자, 이 지문이 이제 한번 딱 봐봐요. 임차권을 등기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어때요? X죠. 임차권과 판매권은 채권으로서 등기하지 않더라도 효력은 발생합니다. 근데 임차권을 등기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이러면 틀려. 근데 만약에 이렇게 들어갔다. 자, 제3자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러면 맞는 문장이에요. 제3자가 들어가는 거하고 안 들어간 거하고 하늘과 땅 차이 지문이에요. 그러면 제3자의 효력이 발생하는 게 이게 뭘까요? 이게 대항요건제의 등기거든. 임차권과 판매권은 채권으로서 효력 발생 요건제의가 아니야. 임차권과 판매권은 등기하면 뭐예요? 제3자의 대항력이 발생하는 거지. 그럼 결론적으로 제3자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때 이러면 맞는 문장이 된다라는 거. 여기에서 특히 그걸 조심해야 되고요. 자, 이번에는 부동산 일부와 권리 일부에 대한 등기 개정. 이게 또 세 번째 고비가 옵니다. 첫 번째 고비가 뭐예요? 재등기, 부기등기. 자, 두 번째 고비가 가등기. 세 번째 고비가 바로 요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밑에 그 옆에다 이제 뭐예요? 뭘 딱 해서 좌측방주에 다시 이걸 다시 재편집을 합니다. 자, 충분히 쓸 수 있어요. 용의 권능. 자, 작년에는 요거에서 두 문제 걸렸죠. 두 문제 이상 걸리게 돼 있어요. 요 파트와 관련돼서. 그러면 이렇게 이제 그려놨을 겁니다. 자, 여기 1444개 지문이 나와요. 1444개 지문. 엄청나게 파생되는 지문이야, 이게. 파생된 지문이에요. 자, 그러면 요걸 이제 제대로 이야기해서는, 지난달에 요거는 이제 써놨을 거예요. 그럼 오늘은 이제 제대로 이해하자고, 제대로. 그러면 그 밑에, 박스 밑에다 하나 써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자, 그러면 작년에는 뭡니까? 작년에는 요 부분에서 2번에 대해서 한 문제 출제될 거예요. 민법에서 공동소유관계에서, 공유관계에서 법률관계. 이게 하나 출제되고, 작년에 여기서 출제되고, 여기서 또 한 문제. 그러면 민법, 등기법 해가지고 7.5가 출제가 될 부분이네요. 자, 그러면 이제 두 가지를 우리가 이제 처리해 봅시다. 자, 이제 제대로 이제 민법 내공이 쌓였으니까. 자, 일물일권주의 뭐예요?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권리 원칙이죠. 여기에 대해서 얘기가 있어 없어요? 있어. 두 개 우리 숙제해 놓으라고 그랬죠. 뭐예요? 영입물건. 영입물건은 원칙이 A에, 집합건물은 원칙이 A죠. 집합건물. 그러면 요 두 개는 A적 측면이야. 그러면 작년에 등기법에서 뭐예요? 등기법에서 용익물건 출제됐으니까 별표 3개. 집합건물 자체로도 아주 중요하니까 별표가 5개네. 그러면 용익물건과 집합건물은 일물일건지 뭐가 된다? A가 된다라는 거야. A. 그러면 작년에 봐봐요. 그러면 작년에 요 파트에서만 써줘도 집합건물 2.5, 용익물건 2.5. 그 다음에 여기 봐봐요. 권리의 일부 2.5, 여기 2.5. 그러면 여기 민법과 관련돼서 여기 2.5 엄청나게 출제되고 있잖아요. 하나를 알더라도 정확하게 알라는 겁니다. 자, 여기 한번 봐봐요. 읽어봐요. 공유지분. 자, 읽어봐요. 공유지분은 각자 처분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 공유지분은 각자 처분
각자 처분. 공유물 여기 뭐라 그랬어요? 처분. 처분은 뭐예요? 이거는 전원 동의가 필요해. 전원. 자, 공유물 관리 얘기는 뭘까요? 자꾸 까먹죠. 여기가 뭐가 보여요? 간자가 보이잖아. 지분의 가반수. 바로 자꾸 뭐예요? 지분의 가반수. 그러면 지분의 가반수로 결정이 되죠. 관리행위니까 여기 봐봐요. 관리행위 가반수. 이제 안 까먹겠네. 그러면 공유물 보전행위는 각자 처분할 수 있다라는 거네. 각자. 그러면 봐봐요. 뭐가 처분행위고 뭐가 관리행위고 무슨 보전행위냐. 그거는 이제 민법 교수님한테 가서 배우면 되고, 요 판례행위가 관리와 보전이 어떤 범위를 판례를 명시한 게 있어. 그거는 몇 개 읽어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읽어봐요. 공유지분은 각자 공유물 처분은 전원 공유물 관리행위는 지분의 가반수. 그러면 이건 관리행위니까 가반수. 자, 그러면 공유물 보전행위는 뭐예요? 각자. 이게 한두 문제가 아니야. 등기법에서 활용되는 게. 이걸 외움으로써 이제 기본기를 기초 체력을 하면 우리가 기본기를 발휘해 나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자, 같이 공유 지분은 뭐예요? 각자. 공유물 처분은 전원 공유물 관리행위는 지분의 가반수. 보전행위는 각자. 그래서 요즘 제가 이제 올해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어떤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작년에는 뭐예요? 많이 해주고 진도만 빨리 진도 맞추는데 연연했는데 요즘은 진도 맞추는데 연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라도 제대로 알고 가자. 제 논리가 이제 앞으로 나이가 한 살 더 먹으니까 바뀌더라고. 형님님들은 많이 해보는 것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라도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 제 지론이 이제 작년하고 올해하고 좀 바뀐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별로 진도에 구애받지 않아요. 하나라도 제대로 알고 가자는 거예요. 제대로 하는 거예요. 상호 연관성이 다 있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 이제 봐봐요. 이제 갖다 써먹어 보죠. 자, 봐봐요. 자, 용익권능이야. 용자가 무슨 권능? 사용수익. 그럼 부동산 일부에 사용수익 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자,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사용수익 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권리 일부를 뭐라 그래? 지분이라고 그래. 지분. 그럼 여기 봐봐요. 일부 앞에 부동산, 전부 앞에 부동산, 일부 앞에 권리. 이걸 구분을 해줘야 돼요. 전부 앞에 뭐가 붙어서 권리. 그러면 권리의 일부를 뭐라 그래? 지분. 작년에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가 출제됐죠. 사례 문제로. 자, 그러면 자 이제 봐봐요. 자, 권리의 일부가 뭐라 그래? 지분이죠. 그러면 지분의 사용수익을 한다고 생각해봐. 지분이 어디에 미치는지 알아 몰라? 모르죠. 그러면 지분에 대해서 영위권을 설정하면 처분행위가 돼버려. 안 돼. 다 미쳐버리잖아. 봐봐요. 자, 생각을 한번 해봐요. 두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지분이 얼마예요? 2분의 1이죠. 근데 갑이 A 지분에 대해서 사용수익을 한다고 생각해봐. A 지분이 여기 미칠지, 여기가 미칠지 어떻게 알아? 그러면 결론적으로 공유 지분에 대해서 용익물권을 설정하면 즉 처분행위가 돼. 그러면 지분에 대해서 뭐예요? 용익권은 설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렇잖아. 여기 봐봐요. 공유물 처분은 뭐가 필요해?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자, 그러면 권리 일부는 돼야 안 돼? 되죠. 권리 일부는 권리의 전부는 다 미치잖아. 그러니까 권리의 전부에 대해서 사용수익은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권리 일부의 용익권은 설정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없다라는 거야. 왜? 읽어봐요. 공유물 처분행위가 돼버려. 그러니까 어디에 미치는지를 모르잖아 지금. 여기는 알 수 있어요. 어디에 미치는가 알 수 있어 없어? 있어. 읽어봐요. 일부 앞에 뭐야? 부동산 자체 일부. 그러면 어디에 미치는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 도면 첨부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그래서 일부 옆에다 써. 그래서 도면 첨부. 28회 때 2.5점짜리네.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토지 일부에 대해서 지상권 설정 등기 시 토지대장 첨부를 한다. 어때? X. 무슨 들을 첨부해? 지적도. 그러면 여기는 봐봐요. 그럼 부동산 일부의 용익권능 일부도 되고 전부도 가능하죠. 그러면 용익권능은 일부 가능하니까 읽어봐요. 합병 가능 불가능 가능. 그러면 지상권과 전세권은 합병이 가능 불가능 가능되잖아. 부동산 일부에도 설정이 가능하고 전부도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럼 작년에 2.5점짜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출제될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출제가 됐네. 다시 한번 가보자. 무슨 권능? 처분 권능. 처분 권능은 대표적으로 소유권이라고 생각해봐요. 부동산 일부에 소유권 이전 등기 돼야 안 돼? 안 돼. 이유는 일물일건지 이배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야. 그러면 일물일건지 이배되니까 무슨 절차를 밟고 가야 돼? 분할 절차를 밟고. 부동산 전부에는 처분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지분에 대해서 처분할 수 있죠. 각자 할 수 있으니까. 권리의 전부 처분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소유권 보존. 보존은 뭐예요? 가구를 최초로 개설하는 거죠. 그러면 일부를 개설할 수 있어? 없어? 없어. 부동산 전부. 권리의 일부 안 되고, 권리의 전부가 된다는 거야. 본부가 된다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면, 자, 용익 권능, 처분 권능, 소유권 보존과 관련돼서 이게 이제 왜 나오느냐? 여기에서 모두 파생되는 원리라는 거예요. 민법에서 파생이 되는 거라고.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이제 한번 봐봐요. 공동상속인 1인이 있어. 공동상신인 1인이 뭐예요? 자기 지분. 전원 지분에 대해서 될까요? 안 될까요? 자기는 돼, 안 돼? 자, 그럼 세 사람이 있어. 공동상속인 세 사람이 있어. 그러면 이 사람 세 사람이 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지분이 얼마예요? 3분의 1. 그러면 A가 장남이라고 생각해봐. 그럼 장남이 쫓아가서 뭐예요? 장남이, 형이 쫓아가서 내 3분의 1만큼만 등기해 주세요. 돼, 안 돼? 안 돼. 자기 지분에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야. 근데 전원 지분에 대해서는 해줄 수 있어? 없어? 있어. 왜? 공유물 읽어봐요. 보존행위는 각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동상생 1인이 자기 지분에 대해서는 상속 등기를 신청할 수 없어. 뭐에 대해서는 되죠? 전원에 대해서는 된다. 전원, 그렇죠. 전원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여러 사람이 집을 줬어. 여러 사람이 집을 줬어. 무슨 등기해야 돼? 소유권 보존 등기해야죠. 그러면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 그러면 1인이 가서 나 자기 지분만큼, 내 지분만큼 보존 등기해 주세요. 돼, 안 돼? 안 되죠. 전원 지분에 대해서는 돼, 안 돼? 돼. 왜? 읽어봐요. 공유물 보존행위는 각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뭐예요? 자기 전원 헷갈리기 시작한다라고. 왜? 공유물 보존행위는 각자 할 수 있으니까 각자 할 수 있죠. 근데 자기 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없어. 왜 전원에 대해서는 되느냐? 공유물 보존행위는 각자 단독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자기 전원 이게 헷갈리는 이유는 이걸 정확하게 모르고 있어서 그러는 거야. 공유물 보존행위는 뭐 할 수 있다? 각자 단독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 읽어봐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읽어서 이제 봐봐요. 자, 그럼 본능적으로 요거 기초 체력이야. 요거 안 하고 오면 시험장에 가지도 말아요. 시험장 갈 자격이 없는 거야. 감자격이. 그러니까 뭐야? 시험장에 가는데 공동소유 형태, 공유 지분 하나 못 외워서 뭐다 쩔쩔매면 이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공유 지분 보면 뭐예요? 각자. 공유물 처분은 저는 공유물 보존은 관리행위. 그러면 관리의 가반수. 공유물 보존행위는 각자 할 수 있죠. 그러면 공유 지분은 뭐예요? 공유 지분은 각자 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각자 처분이 가능하니까 공유 지분은 빨리 깨져 안 깨져? 깨져. 그래서 공유물 불발 결각을 5년 바운더리에서 하는 거야. 5년 바운더리. 5년을 넘어버리면 뭐예요? 등기는 안 받아줘. 각하사유가 되는 거야. 각하사유. 공유 지분 각자. 전원. 가만수, 그렇죠. 각자. 활용해 먹어야 돼. 활용해 먹어야 돼. 그러면 일물일건주의 원칙이죠. A가 뭐예요? 용익물건. 집합 건물은 원칙이죠. A예요. A가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자기가 활용해 먹어야 돼. 이제 봐봐요. 토지 일부야. 자, 토지 일부의 전세권. 자, 맨날 나오는 거죠. 전세권, 저당권 비교해 볼까요? 자, 토지 일부 앞에 뭐가 붙어서 토지. 그러면 토지 일부의 전세권은 돼, 안 돼? 되죠. 토지 일부의 저당권은 안 돼. 왜? 처분 권능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서 처분 권능이 있는 것들이 뭐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시험에 자주 출제된 거 6개. 소유권, 저당권, 건저당, 또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가등기도 뭐다? 본등기를 실행하면 처분 권능이 발생하거든. 그럼 여기에도 벌써 6개가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여기 5개. 대표적으로 여기 하나 있으니까 경우의 수를 따져봐요. 그러니까 여기에 1444개 지분이 나온다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토지 지분.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토지 지분. 토지 일부에 대해서 전세권 한번 보고 저당권 한번 봅시다. 토지 지분에 대해서 전세권은 돼야 안 돼? 안 돼. 여기는 토지가 포인트가 아니라 지분이 포인트거든. 그러면 여기는 돼, 안 돼? 안 돼. 토지 지분의 저당권은 설정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러니까 이런 지문이 한두 개 출제되는 게 아니라고. 그러면 작년에 그러면 작년에 출제된 게 또 사례로 나왔지만 자, 그러면 봐봐요. 자,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야.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 시에 자, 지분을 표시한다. 지분을 표시한다. 그러니까 지분을 표시한다. 이게 돼서 이게 할 게 아니라 이걸 대체적으로 해놓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봐봐요. 여기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일부 앞에 뭐가 붙어서? 권리를 두 자로 건치면 권리 일부를 건치면 지분이죠. 그럼 분석을 해봐요. 수학 문제 풀듯이 요렇게 일부가 내려왔네. 자, 소유권을 두 자로 건치면 권리의 일부를 뭐예요? 지분. 그러면 여기 읽어봐요. 지분을 표시한다. 그렇죠? 맞네요. 그러면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란 무슨 이전 등기? 지분 이전 등기라는 거야. 지분.
지분 이전 등기. 자, 여기 봐봐요. 또 고개를 가로등하는 사람이 있네. 여기 봐봐요. 1번을 뭐라 그래? 1번 내려왔죠. 소유권을 두자로 원칙 뭐라 그래? 권리라고 그러는 거야. 권리. 이때까지 권리 하나 못 외워가지고 권리라는 개념 자체도 못 외워서 그러면 권리 일부를 뭐라 그래? 지분이죠. 그럼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로 무슨 이전 등기? 지분 이전 등기가 되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봐봐요. 여기에서 전제 요건은 4가지를 생각하라고. 4가지를 생각하고 부동산 전부는 다 되고 권리의 전부 다 된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뭐예요? 일부를 잡아놔서 그러면 일부 앞에 뭐가 붙었냐? 부동산이냐? 일부 앞에 권리가 붙느냐? 그러면 전제 요건은 다시 한번 불러봐요. 부동산 일부, 부동산 전부, 권리 일부, 권리의 전부. 그러면 반복하다 보면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0이 끝나고 뭐가 없다? 지분이 없다. 어디에만 설정이 안 돼? 권리의 일부. 그러면 이 처분 권능은 뭐가 없어? 부동산 일부. 나머지는 다 된다. 이제 반복되면 소유권 보전 등기는 뭐만 안 돼? 일부. 전부는 다 돼야 안 돼. 되죠? 부동산 전부도 되고 권리의 전부도 돼. 그러면 이거 하나라도 제대로 알고 가라고요. 요거 하나라도. 오늘 요거 하나가 바로 오늘 고비야. 이게 어떨 때는 등기가 되고 어떨 때는 안 되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전제 요건을 잘 잡으라고요. 부동산 일부, 부동산 전부, 권리의 일부, 권리의 전부. 권리 일부를 뭐라 그래? 지분. 그러면 용익 권능은 대표적으로 이제 시험에 자주 출제하는 거 5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구분지상권, 임차권. 여기 이제 처분 권능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6개. 소유권, 저당권, 건저당,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이런 것들은 어디는 안 돼? 부동산 일부는 안 돼. 이유는 일물일건지 이배되기 때문에. 일물일건지 이배. 그러니까 무슨 절차를 밟아야 돼? 분할 절차를. 그러면 토지 일부의 전세권에 대해서 경매가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없어. 안 돼. 무슨 절차를 밟아야 돼? 분할 절차를 밟아야죠. 분할 절차.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의미를 잡고 그래서 거기까지 딱 정리해 놓고 좀 쉬었다 계속 들어가겠습니다.